이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원칙.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토요 정모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이번 주 토요 정모 라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4년이죠. 자, 2024년이 벌써 5월 달입니다. 4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5월도 중순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이제 굉장히 출렁거렸죠. 그래서 1, 2월에 조금 올라가다가 3, 4월에 조금 출렁거렸고 5월 초까지 출렁거렸죠. 그러다가 지금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이 고금리를 얼마나 유지하냐가 올해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자, 금리를 지금 5.25에서 5까지 고금리를 유지하는 동안에 지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거냐, 아니면 침체가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소프트 랜딩 쪽에 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침체가 올 것 같다는 얘기는 한 30% 정도로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서 곰들이 쓰러졌습니다. 자, 곰들이 다시 사망을 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정고점 근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S&P 500이 5222.68로 1.27% 정도, 자, 이번 주에 올랐죠.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그렇죠? 5100대 초반에서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상향 하면서 주식시장이 잘 올라갔고요. 자, 이번 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잘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테슬라하고 애플만 잘했는데, 자, 이번 주에는 다 올랐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하고 많이 떨어졌었던 메타가 5.36%를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회사도 4.28% 정도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70%,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반등했죠. 2% 정도. 엔비디아도 1.23% 반등했고, 구글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특이사항이라고 보면은, 빅텍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동안 많이 떨어진 메타가 좀 많이 올라왔을 뿐이지, 다른, 주식 시장의 상승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죠. 빅텍 위주의 장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코 실적 발표나고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5.82% 올랐고, 일라릴리도 3.42%, 실적 발표나고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UNH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일라릴리는 실적도 잘 나왔죠. 아무튼 조금 조정받았다가 올라왔고, 자, 그 다음에 비자하고 JP 모건, 자, 요런 것도 잘 올랐고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모두 유틸러티도 이번 주에 좀 잘 오르는 것 같고, 산업재도 오르고, 정유주들도 오르고, 다 잘 올랐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애플하고 테슬라만 조금 쉬었고요. 요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S&P 500이 올해 들어서 5222까지, 결국 정고점이 5250인데요. 어제 장중에 5240까지 찍었죠. 정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0.12%나 올랐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3월 달부터 조금 흔들리더니, 자, 이제 4월 달에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 많이 올라갔다가 크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풀백이었죠.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눌렸다가 4.70%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요걸 보면서 지금 S&P 500이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은 다우 쪽에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번 주에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10.67%가 올랐는데, 정고점 근처까지 올랐지만 사실은 거의 수평하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더 올랐다고 보기에는 미미하게 나스닥은 좀 올랐어요. 자, 금리가 좀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 다우가 좀 올라가면서 S&P 500도 좀 올라갔습니다. 자, 러셀 2000도 반등하는데 성공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2.33% 올랐습니다. 자, 한때 2.100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아직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2.33%밖에 못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 그래도 이번 주에 다들 좀 잘 했고요. 자,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올라갔는데 그래도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S&P 500이 1% 조금 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랐고요. 월요일날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인데, 자, 일단은 자, 이번 주에 조금 분위기가 더 좋았던 이유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한 2번 정도 내린다. 한 번이나 2번 정도 내린다. 자, 그렇게 내릴 거라는 좀 확신이 생겨서 조금 더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닐 카시카리가 나와서 얘기를 조금 했죠.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셸 보우만도 나와서 이제 가장 매파적인 두 명이죠.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리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준 위원장이죠. 제롬 파월이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은 이후로 더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겠다는 얘기는 또 안 했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조금 더 안정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엔 내리겠죠.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61.2% 정도 되는데, 자, 9월 달에 한 번 정도 내리고, 12월 달에 한 2번 정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채권금리가 안정시키는데 좀 도움을 준 게, 연준에서 대차지표 축소를 6월 달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번 달 말이면은 이제 대차지표 축소 속도를 좀 줄여 나갑니다. 600억씩 풀던 거를 이제 250억 달러만 풀어오면서, 자, 채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걸 막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도 안정을 시키고 금리도 조금 안정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번 주까지 주식시장은 잘 올랐고요. 점도표가 원래는 3월 달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4.6이 찍혀 있었죠. 올해 4.6까지 본다는데, 당연히 이제 더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제는 더 오랫동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3번 내린다고요. 3번 내린다가 4.6%거든요. 근데 아마 2번 정도 내린다로 4.8, 4.9 정도로 조금 이제 이번에 5월달 지나고 다음달 6월 12일이면은 이제 또 점도표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올라가서 점도표가 한 4.8, 4.9에 찍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반영해서 2년물 채권금리가 4.87까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 이상까지 올라갔던 채권금리가 4.8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자, 2번 정도 내리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고, 10년물 채권금리도 4.7이 넘어갔다가 지금 4.5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자체도 굉장히 안정화됐죠. 자, 특히 일본 정부가 환기입을 하면서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는데, 자, 여러모로 달러 가치가 106이 넘어가다가 자, 105대로 다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이 수익을 내서 자, 미국으로 돈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할인이 조금 덜 되는 상황이죠. 자, 물론 이제 104대까지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달러가 조금 안정이 돼서 주식시장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지난주에 발표됐던 PC의 실업률을 발표할 때 시간당 임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임금이 조금 떨어져서 이런 것들도 금리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달이를 따지면 0.2%만 올라갔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날 나온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갔죠.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올라간 게 그 작년 8월 이후로 이렇게 22만 2천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 좀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안정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주까지 주식시장을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예, 계속 되고 있죠. 예, 인공지능 모멘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인데, 자, 인공지능이 확실히, 모멘텀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버블이 아니라는 게, 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걸로 인해서도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줬고요. 예,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게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죠. 자, 애플을 이기고 올라와 있는 거, 예, 3조 달러 클럽에, 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아직도 3위를 유지하고 있죠. 2.2조 달러 유지하고 있고, 구글이 2조 달러 클럽에 들어왔고, 아마존이 1.99 달러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때문에 거의 2조 달러 클럽에 아마존도 이제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새롭게 등극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예, 거기에다가 메타마저도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다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멘텀이 그렇게 자 죽지는 않고 오히려 유지가 되고 있는, 예,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났는데, 예, 굉장히 잘 나왔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전반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 금리가 높아도 이런 테크주들, 예, 특히 빅텍들은 영향을 안 받고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까지 한 90%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냈는데, 주당 순이익이 5년 평균의 77%보다 예상보다 더 잘 나와서 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예, 주당 순이익의 78%가 기업들이 더 잘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4%보다도 높습니다. 이만큼, 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 중에 IT 쪽이죠. 테크 그룹들이 실적이 거의 이제 90% 가까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안 나오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멘텀이 이제 버블이 아니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예, 필수 소비재도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재도 잘 나오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 1분기 실적 발표, 예, 실적 굉장히 잘 나왔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계속해서 뭐 거시경제도 안정이 됐고,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자, 3주 연속, 예, 주식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이제 S&P 500에 속한, 예,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0.7%가 또 올라갔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다 마이너스를, 자, 예상치가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 0.7%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 기업들의, 예, 이익이 받쳐주는 그런 랠리다. 자,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핏 마진 자체가, 마진율이 계속해서, 자,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높은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예, 기업들이 비용을 잘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자, 올해 들어서 인력 감축을 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글 포함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나가면서 지금, 예,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이제 실적이 기간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좀 조금 쉬어갈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갑자기 금요일날,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죠. 예, TSMC가 실적이 갑자기 잘 나왔습니다. 자, 60% 이상 실적이, 예, 잘 나오면서, 이게 다 인공지능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잘 버틴,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어제 조금 또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보시면 알겠지만 898불에 어제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거기서, 예, 튀어 올라왔다고 얘기 드렸죠. 그 이후로 5일 이동평선 위에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이 880불 정도 기준이었죠. 879불, 880불이었는데 그 위로 올라오면서 조정기간에서 벗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해서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과열이 안 됐죠. 55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주를 지나고, 네,
다다음 주에 22일 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조금 더 과열되면 이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쭉 올라가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인공지능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다. 엔비디아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를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을 알 수 있는데 레벨이 많이 떨어졌죠. 빅스 지수가 지금 12대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고, 그 다음에 JP 모건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지수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쪽 변동성이, 채권이 원래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FOMC 발표 이후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죠. 그래서 변동성이 채권 쪽도 무브 지수라 그러는데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되어 있어서 3주 연속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자, 일단 전고점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 전고점을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아시죠? 전고점을 뚫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전고점이 딱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곰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멘탈이 좀 약해지죠. 그래서 고점에 올라오면은 사람들의 멘탈이 약해져.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지면 다 던지고 도망가죠. 그래서 공매도들이 이제 또 전략을 짭니다. 자, 헤지 펀드들이 전략을 이제 짜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흔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안 통했는데,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약간 통했던 전략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전략을 계속 짜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도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필립스 곡선이 약간 안 통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약간은 경기 침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리죠. 요거를 다시 어제 이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물고 늘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죠.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범피하게 조금 올라간다 그래도 결국에는 내려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시장에 금리도 내리고 주식시장도 끌어올린 이유인데, 이 미시간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자, 파이낸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자, 아이비리그죠. 자, 그래서 미시간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산했는데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3.5%로 올렸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떨어져야 되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3.5%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에서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뉴욕 연은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갔어요. 지금 3개월 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3.1이었는데 그냥 3.1로 나왔으면 좋겠죠. 그냥 3.2만 나왔어도 상관이 없는데 3.3, 3.4, 3.5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약간 걱정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가 한참 잘 올라가다가 정고점 찍고 딱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나오는 CPI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CPI가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인플레이션 다다리로 0.4%에서 0.3%만 올라갈 거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원도 0.4% 올라가던 거에서 0.3%로 떨어질 거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OY로 3.8%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원이. 근데 이제 헤드라인은 3.5%가 나왔었는데
3.4%로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자, 근원은 3.7%로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0.1%씩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와봐야 알겠죠.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CPI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죠. 예, 요게 만약에, 예상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예, 그런 수치가 나오면은, 시장에 약간, 예,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시간에서 나온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예, 타당하게 나오는 거죠.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갔을지, 예, 다시 한번, 예, 파악을 해 보는데, 지금 웨스트 텍사스 오일이죠. 자, 미국 기름인데, 이게 한 달 동안에 1%가 떨어졌어요. 예,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이 1% 정도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거기에다가, 일단은 쉘터 쪽인데요. 지금, 월세 쪽이 지난번에 0.4%만 올랐습니다. 예, 그 전에 0.4%에서, 자, 0.4%만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나 렌트값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예,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때 0.4% 그대로였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렌트값도 0.5에서 0.4로 떨어진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집값이 좀 안정됐고, 기름값도 좀 안정됐는데, 이제 관건이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를 깜짝 놀랐겠던 게, 의료 서비스 쪽이 0.6%가 올랐습니다. 마이너스에서. 거기에다가 교통 쪽인데 자동차를 수리하고 서비스를 받는 게 0.4에서 1.7%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동차 고장 나면 가져가면은 워낙에 노동 비용이 미국은 비싸니까 이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보험이 2.6%가 올라갔죠. 0.9%에서. 그래서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라든지 자동차 서비스나 자동차 보험 쪽이 과연, 예, 여기서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지, 이제 이게 관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보험료가 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상치를 조금, 예, 0.1%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자, 보험료가 좀 떨어졌고, 예, 그 다음에, 기름값도 1% 정도 떨어져서, 예상대로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대로 0.1%가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죠. 자, 노동 비용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자, 1.20%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사실은 올라갔어요. 집값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저희 집값도 계속 올라갔는데, 자, 아무튼 지금 모기지 금리가 7.2%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요. 예, 팬데믹 이전에는 한 3.5% 정도였는데 지금 2배 정도 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물가보다 금리가 더 높죠, 지금. 예, 상황이. 자, 아무튼 지금 7.2% 정도인데, 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팔아요. 예, 집을 팔고 나가면은 또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자,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경직이 되고 공급이 부족해지죠.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해외에서도 계속 유입이 되고 그러는데 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렌트비가 어느 정도 잡혔을지 이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가격,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조할 때 드는, 자, 이 노동 비용이라든지 원가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PC 물가지수 지난번에, 예, 분기별로 나온 것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은 다행히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중고차 가격은 다행히 조금 더 떨어졌고요. 하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나온, 예, 근원 CPI가 3개월짜리를 1년짜리로 환산하고 6개월짜리 1년짜리로 환산했을 때 요것도 좀 올라가게 나왔고, 그 다음에 PCE도 3개월짜리를 1년짜리로, 자, 환산했을 때 올라가는 지금 추세입니다. 6개월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요 흐름이 과연, 예, 꺾였을까 지금 의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번 CPI 발표가, 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이번에 CPI가 안 잡힌다, 오히려 올라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준은 금리를 올해 안 내리겠다는 생각도 할 거고, 지금은 금리를 한두 번은 내리겠다고 생각해서 주식시장이 올라온 건데, 이게 다시 한 번 내리겠다나 아예 안 내리겠다, 자 이런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은 미시간 소비자 심리가 안 좋아요. 미국인들의 심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미시간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떨어졌죠. 예,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 좋다. 그러면 심리가 계속해서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소비자 심리가 안 좋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5.25에서 5%인데 물가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2% 이상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금리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5.25에서 5%면은 모기지 금리는 7%고 뭐 자동차 대출도 뭐 8%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10% 이상씩 이자를 주고 뭐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크레딧 카드 이자도 거의 뭐 20%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자 부담이 굉장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대출 부담도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크레딧 카드를 못 갚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경기 낙관 지수가 나왔는데 낙관 지수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비용을 잘 줄여서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 낙관도 안 좋고, 지난번에 나온 ISM 서비스 지수 50m로 떨어졌죠. 제조업도 50m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50 미치면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S&P 500의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의 59%만 예상보다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늘어났는데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년 평균인 69%, 10년 평균인 64%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매출로 보면은 매출은 안 늘어요. 매출은 소비자들이 잘 안 사서 그런지 매출은 안 느는데 주당 순이익은 늘어요. 주당 순이익이니까 비용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소시키거나 뭐 구조 조정을 하면은 주당 순이익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매출은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IT 쪽 보면은 매출이 예상보다 65%만 더 잘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헬스케어만 한 70%, 부동산이 한 70%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매출로 보면은 그렇게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GDP 성장,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4.9에서 1.6%까지 GDP 성장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은 하락 추세죠.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하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사람을 다 구했는지 직업 구하는 것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침체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방금 얘기 드렸듯이 작년 8월 이후로 22만이 넘어간 게 처음이죠. 그래서 22만 7천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는 잘 안 잡히는데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 자,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2달 동안이죠. 지금부터 7월달 실적 나올 때까지 딱 2달 정도 있는데, 이 2달 동안에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당장 중요한 거는 이제 6월달 초에 이제 노동 지표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얘기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다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내구 제출
주문, 예, 요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5월 30일 날 나오는 GDP하고, 이제 개인소득 소비, 자, 5월 31일 날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고 침체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자, 그런 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데이터를 계속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게 막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4.45까지 떨어졌다가, 예, 다시 조금 올라왔죠. 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4.5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4.5를 다시 뚫고, 예,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CPI 물가가 올라가서, 예, 이게 다시 올라가면은, 예, 다시 좀, 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대차제조표 축소 속도를 좀 줄여나가는 것도 있지만, 재무부가 계속해서 채권을 막 발행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도 10년물, 30년물, 3년물, 예, 굉장히 잘 팔렸는데, 많이 팔렸죠. 예, 10년물은 조금, 예, 미미하게 팔리긴 했는데, 자, 아무튼, 예, 채권을 재무부에서 막 찍어내는데, 그래도, 예, FOMC에서는, 예, 연준에서는 조금, 예, 속도를 줄이고, 약간 좀 균형이 맞춰지는데, 그 상황에서 CPI가 나오면, 예, 이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도 마찬가지죠. 자, 2년물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5% 이상에서 빠졌다가 지금 약간 고개를 들고 있죠. 예, 4.87로 4.80까지 내려왔다가 4.87로 7bp가 어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5로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결국 미국 부채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도 계속 찍어낼 것 같죠. 그러면 채권이 계속 풀리면 풀릴수록, 예, 채권 금리가,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중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안 좋아져요. 시진핑은 지금 유럽을 돌고 있고, 근데 서양에서는, 예, 이제 서유럽 쪽이죠. 예,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냥 약간, 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좀 좋아요. 이제 제2의 신냉전이 또 오고 있는 것 같죠.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한편, 예, 그다음에 동유럽 한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불을 지핀 게 어제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도 규제를 하고, 예, 뭐 틱톡도 금지시키고, 뭐 팔아버리고, 예,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100% 관세 매기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100% 관세를 매기겠다. 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예, 약간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자, 이게 언제부터 조금 영향이 조금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좀 불확실한 게 지금부터 2달이에요. 예, 7월달 실적 발표 날짜까지 딱 2달인데, 요 시기가 과연 부정적으로 갈지 긍정적으로 갈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틀립니다. 자, 그래서 CPI가 조금 물가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 예,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내구재 주문이 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5월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런 게 실적이 잘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5월에서 6월까지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약간 거시경제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희망 얘기는 제가 드리죠. 예, 일단은 뭐 잠깐, 예, 쉬더라도 한 6월 정도까지 뭐 잠깐 쉬더라도, 예, 그래도 결국, 예, 기관들은 골드만삭스 올해 6천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웰스파고 5,535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시에테 제너럴도 5,500 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40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갈 여력이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거기에다가 어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한 연구한 사람이 지난 80년간을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일단은, 예,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고 3.9%로, 그 다음에 경제적 사이클도 아직 좋은,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10% 정도 S&P 500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5,70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만약에 5,700이나 6,00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5, 6월에.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가겠다. 10% 정도 더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2%로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48%. 그래서 52%의 확률로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CPI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화요일날 PPI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아직도, S&P 500이 RSI가 62예요. 아직도 과열이 좀 덜 됐습니다. 8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죠. 잠깐 쉬어도, 여기서 정고점을 한번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CPI가 잘 나오면은 예상대로 CPI가 0.1%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정고점을 뚫고 5,400 정도, 5,300, 400까지 올라갈 여력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열될 여력이 있습니다. 원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 정도 어느 정도 풀백이 있다가 올라가면은 그 전보다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열 가능성으로 5,300, 400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다음 주가 될 것 같긴 한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한번 풀백이 있으면은, 수익 실현할 사람들은 다 했고, 공매도들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다시 과열이 될 여력이 있죠. 지금 58밖에 안 됐는데, 12 정도 더 과열이 되면은 정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 차트상으로는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아직 과열이 덜 됐습니다. 56.80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열돼서 올라가면은 210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가 잘 나와주면은 물가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기분 좋게 더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나와주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열 기간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런 희망은 당연히 지금 MMF 마켓 뮤추얼 펀드 쪽에서 현금이 지금 9조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9조 달러죠. 현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침체 온다 그러고 작년에 침체 온다 그러고 올해 초에도 침체 온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MMF 마켓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이 지금 들어오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올해 약간씩 풀백이 있을 때마다 들어왔죠.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들어올 여력이 있어서 풀백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5, 6월에 힘들더라도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크로스 에셋 리스크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위험성 자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 주식에 투자해도 위험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어서 많이들 지금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CPI만 잘 나와주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렸지만 PPI 생산자 물가가 좀 떨어지고 CPI가 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소매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주면은 다음 주까지 이제 정고점을 뚫고 과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껴있어서 변동성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일, 15일, 13일은 좀 괜찮다고 해도 14일, 15일날 변동성이 좀 있다가 좋은 결과 나오긴 하는데 옵션 만기 있어서 좀 흔들리다가 저거 CPI 나오고 좀 올라가다가 조금 변동성이 있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홈디포라든지 화요일날 목요일날 월마트 실적을 잘 내야겠죠. 그래서 홈디포 이제 월마트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물가가 비싸서 월말 실적 좀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홈디포는 이제 봄 돼서 사람들이 철물점 가서, 예, 목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사다가 집을 수리하고 그러죠.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홈디포하고 월말 실적 잘 나오고, 자, 물가도 예상대로 좀 떨어져 주고, 소매 판매 뭐 견고하게 받쳐주고 이러면은, 예, 다음 주에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예, 데이터는 다 드렸고요. 예, 생각할 여지도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서 저 다음 주를 자 맞이하시기 자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거시경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 간의 사랑 평안 자 넘치기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이제는 3부